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4년쯤 전에 어지럼증의 원인을 4가지로 분류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이 많아서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했는데요.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한 번 더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어지럼증의 원인을 대부분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도 어지럼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내가 느끼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어지럼증의 원인을 분류하고 찾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어지럼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신경과 전문의도 어지럼증 진료를 할 때 오늘 말씀드릴 분류에 따라서 먼저 어지럼증을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류 내에서 원인이 뭔지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지럼증의 원인 4가지, 증상에 따라서 원인을 4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지럼증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해당 증상에 대해, 해당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지럼증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입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 되고요. 가만히 있는데 온 세상이 뒤집히거나 위아래로 도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핵심은 나는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데 뇌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현훈이라고 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뭐냐? 바로 전정신경계 문제입니다. 전정신경계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귀 안쪽에 우리 전정기관이 있고, 그 전정기관에서 신경신호를 내보내서 우리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호를 내보내냐 그러면 우리 머리가 가만히 있는지, 흔들리는지, 돌아가는지, 기우는지, 이러한 정보를 느끼는 센서는 바로 여기 귀 안쪽에 이 전정기관이라는 곳에서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거든요. 여기 방골이관이랑 요 안에 있는 이석기관이 머리가 돌아간다, 기운다, 차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오른쪽 신호가 문제 있으니까 왼쪽으로 빙빙 돈다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정신경계 장애가 뭐 때문에 생기냐?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거는 귀 쪽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이런 병들이 귀 쪽 문제를 일으켜서 양쪽 전정기관의 불균형을 유발해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같은 뇌 문제입니다. 귀 쪽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감각을 받아들였는데 그 들어오는 뇌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역시 한쪽 신호가 약하게 들어오겠죠. 뇌경색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이게 뇌 문제인지 아닌지 역시 구분을 해야 되고, 또 3번째로 흔한 것은 편두통성 어지럼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뇌가 좀 과민해지면서 뇌가 해야 될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대표적으로 두통, 위장장애, 어지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을 때 어지럼이 매우 흔하게 생기고, 이때 생기는 어지럼증을 편두통성 어지럼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뇌과민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어지럽다 라고 하면 이 편두통성 어지럼이 매우 흔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어지럼증 타입은 바로 휘청휘청 어지러운 균형장애입니다. 이 어지럼증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거의 어지러운 게 없어요. 다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주로 걸어서 다닐 때 어지러운 느낌을 많이 느끼죠.
우리가 흔하게 술을 마셨을 때 좀 휘청휘청 하면서 어지럽잖아요. 이게 바로 뇌 쪽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어지럼증을 휘청휘청 되는 어지럼, 균형 장애에 의한 어지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어지럼증의 원인은 뭐냐? 대표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예를 들어서 파킨슨 병이라든지 손해 위축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말초신경병이나 척수신경, 등 쪽에 있는 척수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내가 주로 걸어 다닐 때 어지러움이 느끼게 되고 휘청휘청 되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신경과 진료를 보고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어지럼증은 바로 어질어질 되는 어지럼증입니다. 주로 뇌혈류가 저하되기 때문에 뇌에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인데,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이 어질어질되는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일어날 때 맥박이 빨리 뛰는 기립빈맥 증후군이라든지, 또 매우 드물긴 하지만 빈혈 때문에도 간혹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때도 약간 어질어질하는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짜줘야 되는데 이 피를 짜주는 기능이 떨어지는 심장질환, 대표적으로 심장 판막 질환이라든지 심부전이 있을 때도 어질어질하는 어지럼증,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일단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어질어질한 어지럼증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봐야 됩니다. 일어날 때만 생기는 거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인데 많이 위험한 경우가 흔하진 않아서 급하게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경과를 보시고 좀 심하게 생기거나 자주 생기면 그때 병원에 가보셔도 되고요. 자세와 상관없이 자꾸 어질어질하게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 생긴다. 앉아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이때는 심장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거나 맥박을 만져봤을 때 맥이 좀 불규칙하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어지럼증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알려드릴 어지럼증은 표현이 힘든 어지럼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것은 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속 체위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을 겪은 후에 일종의 어지럼에 대한 트라우마로 어지러울까봐 걱정이 돼서 생기는 어지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조금만 머리가 움직이는, 흔들리는 느낌이 나도 어지러운 거 아니야 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생기는 어지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안장애 혹은 공황발작에 의한 어지럼증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심리적으로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터널에 들어갈 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특히 우리 신경계가 느끼기에는 우리 몸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낭떠러지 옆에 서 있는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낭떠러지 옆에 서 있으면 어지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경계가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빨리 피해라 라고 하는 게, 어지러움이라는 게 이런 위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느끼는 어지러움은 약간 표현이 힘든, 그냥 띵하다, 멍하다, 그냥 어지러워요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내가 느끼는 어지럼증이 앞서 1, 2, 3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심한 어지럼증, 이석증 같은 어지럼증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런 심리적 원인에 대한 어지럼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네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타 어지럼증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바로 약 부작용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많은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감기약 먹고도 어지러운 분들도 있는데 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신경안정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근위안제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약이라든지 아니면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등등등 해서 여러 약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약을 처음 먹었는데 바로 어지럽기 시작하면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설마 약 때문에 어지러운 거는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을 언제부터 먹었고 어지럼증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에 어지럽다 아니면 내가 오늘 약을 먹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어지럽다 라고 하면 약 부작용에 의한 어지럼증을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멀미할 때도 어지러움을 느끼잖아요. 멀미라든지 아주 높은 낭떠러지나 난간에 있을 때도 어지럼증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생리적 어지럼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상 자연스럽게 어지러운 것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거고요. 내가 배만 타면 차만 타면 어지럼증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어지럼증을 진정시키는 약들을 먹어서 좀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어지럼증의 증상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그 증상에 따른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분류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수십 가지 어지럼증 중에서 내 어지럼증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고 귀 문제, 뇌경색,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흔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걸을 때 휘청휘청 되는 균형장애에 의한 어지럼증이고 뇌경색이나 뇌퇴행성 뇌질환, 말초신경병, 척수신경 이런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찌어찌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고 뇌 혈류가 저하돼서 생기는 어지럼입니다. 주로 기립성 저혈압이나 자율신경 장애 그리고 심장 질환에 의한 어지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표현하기 힘든 어지럼으로 그냥 어지럽다. 주로 심리적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과거 심한 어지럼에 있어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지럽거나 불안장애나 공황발작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이 이 4번째 어지럼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약 부작용에 의한 어지럼증도 비교적 흔하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직 어지럼증의 원인을 못 찾으셨다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거는 답 드리도록 하고요. 또 거기서 댓글 바탕으로 또 새로운 영상을 찍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답을 드리기도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